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제가 오늘 시승하는 차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어코드라는 차는 1976년 1세대가 처음 나왔죠. 그 이후로 50년간 끊이지 않고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차는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대 정도 팔린 그런 글로벌 베스트셀러 모델입니다. 북미에서는 가장 또 인기가 높은 그런 또 세단이고요. 오늘 이 시승할 차는 11세대인데 제가 과거에 10세대 모델, 9세대 모델도 시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은 연비입니다. 10세대 모델을 시승을 했을 때 연비가 18에서 19, 그 차의 공인연비는 한 17 정도였는데 그 정도 나왔고, 오늘 이 차의 공인연비는 16.7입니다. 16.7인데 실제 연비는 얼마나 될까? 오늘 시승은 실제 연비 위주로 이렇게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 차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높은 차입니다. 혼다 코리아가 올해 상반기에 국내에서 판매한 전체 혼다 모델 중에 40%를 차지한 그런 모델입니다. 혼다차 10대 중에 4대가 어코드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외관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혼다 어코드는 국내에서 소나타와 그랜저 사이 차체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랜저보다는 길이로는 한 6cm 정도 좀 짧고요, 폭은 한 1, 2cm 정도 이렇게 작습니다. 근데 소나타보다는 또 크고요. 원래 미국에서는 그랜저보다는 소나타급으로 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가격이나 이런 거는 그랜저랑 흡사한 그런 레벨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장은 4970이고요. 휠 베이스는 2830mm입니다. 동급의 중형 세단 대비 전장이 좀 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가장 큰 특징이 혼다 특유의 그런 중후한 이런 맛이 있고요. 또 전면부터 이어지는 저 루프 라인이 날렵하고 약간 쿠페 스타일의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도 3개로 쪼개져 가지고 우측으로 방향지시등, 위쪽으로 주간주행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얇게. 그리고 앞에 그릴은 마른 목걸로, 그러면서 조금 더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고요. 범퍼가 살짝 튀어나왔습니다. 요즘 차들은 또 범퍼가 일자형으로 많이 되는데 이 차는 정통 세단답게 범퍼가 약간 튀어나왔고요. 그 밑으로 에어 인테이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부에 보시면은 각종 이렇게 센서들이 있고요. 아래에도 여기도 센서가 있고 여기도 센서가 있습니다. 이게 혼다 센싱, 이제 혼다의 안전장치죠. 그런 센싱의 레이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면을 한번 보시면 측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루프라인입니다. 이 루프라인이 여기서부터 길게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보통의 세단들이 여기서 이렇게 딱 내려와서 딱 이렇게 트렁크로 꺾이는데, 이 차는 트렁크 끝 리드까지 곡선으로 쭉 길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세단인지 쿠페인지 헷갈릴 정도의 그런 디자인인데요. 과거에 아우디 A7도 뭐 이런 디자인이었죠. 이런 차들이 정통 세단에 비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이 있고요. 약간 쿠페스러운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조금 젊은 감각의 그런 디자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연비를 보시면 공인연비가 복합연비로 16.7, CO2 배출량이 95입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차기 때문에 CO2 배출량이 100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죠. 도심 연비는 17, 고속도로 연비는 16.2. 나중에 이제 내부의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때 이 차의 놀라운 점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연비가 과연 얼마 나왔을지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쉐린 타이어가 껴 있고요. 23540R 19인치 타이어입니다. 과거에는 16인치 타이어도 많이 꼈죠, 중형 세단에.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아무리 그래도 17에서 18 정도 끼는데, 이 차는 조금 더 큰 19인치가 껴 있어서 하차의 그런 안정감, 이런 게 조금 더 느껴집니다. 네, 후면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최근에 디자인 패턴들이 램프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길게 이렇게 디자인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후면부가 넓어 보이고 그러면서 조금 낮아 보이면서 안정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노린 그런 디자인이죠. 정통 세단답게 과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올드하지 않은, 후면 디자인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얄쌍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전면과 통일감을 좀 줬고요. 이 트렁크를 한번 좀 보실까요?
트렁크의 용량이 473리터인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광활한 그런 느낌입니다. 트렁크는 뭐 엄청나게 넓죠. 골프백이 아마 가로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대각선으로 세우면 4개는 그냥 뭐 무조건 캐디백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정말 넓습니다. 한번 내부를 보시면 최근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펑크 킷이 저기 있고요. 오토매틱 펑크 킷이죠. 짐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덮으면 속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보이지 않죠. 이게 6대4로 폴링이 되는데 이걸 당긴 다음에 앞으로 가서 이렇게 접으면 긴 짐을 이렇게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승용차여서 일자로 평평하게 접혀지진 않는데 뭐 그렇지만 긴 짐을 실는 거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유용하게 아주 잘 쓸 것 같습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 하나만 넣어줬으면 어떨까, 뭐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 또 일본 차들은 또 집중하지 않는 부분이죠. 수동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수동으로 해야지 오히려 고장 안 난다, 뭐 이런 논리도 또 일본 차들은 피고 있죠. 근데 요즘에 차들이 워낙 이제 첨단에 또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런 사양들이 많아서 이렇게 돼 있고요. 요즘 또 차들의 특징이 배기구 팁을 밖에서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하죠. 이 차도 역시 배기구 팁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전기차인지 내연기관 차인지 뭐 하이브리드 차인지 잘 모르죠. 예전 같으면은 배기구 팁을 밖으로 뭐 2개씩 쌍발로 빼고 이랬는데 뭐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다 숨기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외관은 뭐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떻게 변화했고 장단점이 또 뭐가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이전 어코드에 비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 그리고 혼다에서 정성을 많이 들였다, 이런 느낌이 딱 차를 타면 듭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 팝업 디스플레이 창이 예전에 8인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2.3인치로 늘어나면서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와이드하게 변했습니다. 제 휴대폰의 안드로이드 오토와 이 화면이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미러링이 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앞에 계기판입니다. 10.2인치로 좀 계기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좌측에 보면 오디오, 가운데 차량 상태, 그리고 오른쪽에 연비, 거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동차의 현재 그 주행 상황,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표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저게 배터리의 잔량입니다. FL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른쪽은 FE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기름, 현재 이 차의 휘발유가 얼마나 남아있다, 이런 걸 표시하는 거고요. 계기판 안에 많은 차량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또 도로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도 앞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혼다가 이 차에 또 공을 또 많이 들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돌려보시면 보스 오디오입니다. 보스 오디오를 적용을 해서 오디오 소리가 제가 오늘 주행하면서도 계속 들어봤는데 굉장히 수준급으로 아주 귀에 착착 감기는, 듣기 좋은 중저음이 또 장점이 있는 그런 오디오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이 벌집 형태의 크롬 장식입니다. 메탈릭한 소재를 써서 장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공조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기본 디폴트는 가운데 되게 딱 고정이 되게 이렇게 해놨고요. 지금 송풍과 요 부분 그리고 저 끝 부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마치 이 중간에도 송풍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재미있는 하나의 디자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 검은색 하이그로시로 또 포인트를 줬고요. 그 아래는 또 가죽처럼 이렇게 스티치까지 넣어서 나름 혼다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 패턴인데요. 이거는 좌측의 온도, 에어컨의 세기도 이렇게 다이얼로 조정을 하게, 시선을 뺏기지 않고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버튼이 크게. 아무래도 이 차가 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선호하는 층이 연령층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터치보다는 이게 더 조작하기 편하고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은 좀 자동차 회사들도 최소한 공조 볼륨 버튼 정도는 이렇게 좀 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공조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통풍, 여기는 열선. 이 차는 1열에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고요. 2열은 열선 시트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스마트 기기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잭이 있고요. 여기는 충전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고요. 기아 로브가 약간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그런 느낌이죠. 최근에는 다이얼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멋을 많이 부리는데, 어코드는 그냥 기본적으로 굉장히 클래식하게 기본에 충실한 그런 기아 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고요. 보시면 인디비주얼, 그리고 스포츠, 배기음에 이제 또 가상의 엔진음까지 더해져서 소리가 굉장히 커지죠. 그리고 노멀 모드, 네, 그리고 이콘 모드, 에너지 절약 모드죠. 그 또 안에 보면 네,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또 11세대 어코드 하이브리드에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EV 모드죠. 이 EV 모드를 활성화를 시키면 시속 50km 이내일 때 EV 모드로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 절약에 굉장히 큰 도움이 주는 네, 그런 보드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홀드, 핸드 브레이크, 전자식이죠. 네, 있고 여기는 콘솔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살짝 작은 태블릿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이쪽에는 그냥 평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 또 보시면 이 스티어링 휠이 약간 작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손에 감기는 맛도 좋고요. 운전하기는 편하게. 이게 너무 크면 운전하기 좀 불편하거든요. 어제 오늘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하기 굉장히 편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뒤쪽에 이렇게 있고요. 온열 스티어링 휠 버튼이 또 이 안에 있습니다. 네, 썬루프는 뒤까지 열리지 않고요. 앞에만 이렇게 고전적으로 그냥 평범한 그런 썬루프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열 때는 이게 같이 열리는데 닫을 때는 얘를 수동으로 이렇게 닫게 이렇게 돼 있고요. 2열을 제가 좀 한번 이동을 해서 2열이 정말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들께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2열인데요. 2열 딱 문 열자마자 와, 정말 넓다 뭐 이런 느낌이 딱 들죠. 제가 운전을 할 때 시트를 굉장히 뒤로 밀고 운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차는 2열이 이 정도의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도 이만큼이 앞으로도 남아서 뭐 거의 눕다시피 해도 닿지 않을 정도로, 바닥의 쿠션도 굉장히 좀 푹신한 쪽에 가깝습니다. 마치 소파에 앉는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이 차의 디자인이 약간 쿠페 스타일로 루프라인을 일자로 뽑으면서 무릎 공간은 넓은데 과연 헤드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이게 좀 너무 낮으면 답답하거든요. 근데 지붕이 좀 낮아지면서 헤드 공간이 좀 좁아진 건 사실인데, 정통 세단보다. 근데 주먹 한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세단보다 조금 낮지만 다행히 머리가 닿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정도면 뭐 쿵쿵거렸을 때 머리가 닿지는 않다. 그래서 좀 안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팔걸이는 네, 이렇게 해서 요즘에 이제 4명이 많이 타니까 스스로 운전을 해서 타는 사람들도 이 차를 많이 타지만, 이 차가 또 그 사장님이나 어떤 손님들을 모실 때 또 쓰는 차로도 회사에서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좌석이 편안한 게 굉장히 중요한 차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편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열선 이렇게 있고, 공조를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에어컨 바람이나 히터 바람을 쐴 수 있게 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2열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그럼 한번 이 차를 타고 좀 달리면서 차의 주행성 어떤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어코드 하이브리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원래 일본 차들이 국산 차보다 하이브리드에 굉장히 더 집중을 했고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일본 차들의 그 하이브리드가 기술력이 축적된 노하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연비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기술이 좀 한 차원 더 높은 브랜드들이 일제차 중에 많이 있다. 지금 뭐 혼다도 하이브리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브랜드 중 하나죠. 이 차에는
2.0L 애트킨슨 직분사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무단 변속기를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전륜구동으로 움직이고요. 굉장히 정교한, 어떤 핸들링이 재미있는 또 그런 주행이 가능한 그런 모델입니다. 혼다가 어코드를 만들 때 과거와 다르게 이 11세대 모델을 만들 때 굉장히 고심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형 패밀리 세단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편안함, 그리고 안정적인, 그리고 내구성 좋은 뭐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좀 밋밋하다, 디자인도 좀 밋밋하다, 뭐 이런 평가가 좀 많았는데요. 최근 이 11세대로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우리도 펀드라이빙을 할 수 있다, 그런 차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11세대 설계 때부터 해서 탄생한 게 이 11세대 어코드입니다. 투모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터가 하나는 발전용 모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축적시켜주는 그런 모터고요. 하나는 엔진과 함께 차를 구동시켜주는 그런 모터인데요. 아무래도 엔진 플러스 전기 모터가 하나 더 구동력을 도와주니까 가속이라든지 코너링 뭐 이런 때 가속력 이런 게 이전 모델보다 좀 뛰어나죠. 그래서 운전이 좀 더 재밌다. 혼다에서 홍보하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이 차를 탔을 때 반드시 스포츠 모드로도 한번 놓고 재밌게 펀드라이빙을 즐겨봐라, 이런 또 권유를 합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이 차는 최고 출력이 147이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가 18.4입니다. 거기에 전기 모터에 184마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가 34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가속이라든지 오르막길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 지금 오르막인데 살짝 밟아봐도 이렇게 쭉 하고 속도가 올라갑니다. 크게 가속에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는 아까 제가 이제 투모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발전용 모터고 하나는 주행용 모터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전기 모터가 먼저 작동을 해서 구동력을 전달을 하고요. 거기에 좀 힘이 붙이거나 속도가 좀 높다, 그럴 때 엔진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도 같이 힘을 합쳐서 차를 굴리고요. 거기에 플러스 또 하나의 모터가 가지고 있던 동력을 다른 모터에 전달하면서 그게 또 구름 동력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서로 맞물려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주행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모터로 먼저 돌리니까요, 에너지도 훨씬 절약이 되고요. 네, 그리고 엔진이 돌면서 모터에 연결된 그 배터리죠. 그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주행할 수 있는 구간을 훨씬 더 늘려주는, 또 효율적인 주행이 또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까지 또 11세대 하이브리드에는 추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니니까 한번 충전하면 뭐 얼마를 간다 이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전기를 주행할 수 있는 그 주행거리가 이전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에는 모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최초로 탑재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라서, 그리고 교통 상황에 따라서 브레이크와 파워트레인이 통합적으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핸들링으로 제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링 시에는 속도를 줄여주고 알아서 오버스티어나 언더스티어가 날 때 좀 차를 더 잡아주는 뭐 그런 역할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커브길에서 속도를 많이 줄이지 않아도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걸 또 막아주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혼다 측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실제로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급한 코너링에 만나서도 차가 좀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코너링을 타는 그런 모습,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고 작은 이런 변화들, 그리고 운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기술력이 되는 거죠, 그 브랜드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차들은 그런 숨은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기술들이 모여서 큰 편안함을 만들고 큰 안정감을 만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1.6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무겁겠죠, 당연히. 1.6톤인데 조금 무거운 차임에도 불구하고 주행할 때 무겁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인 연비는 16.7, 연비가 어마어마하게 좋죠. 16.7.
그리고 이 차는 하이브리드 차라 저공해 차량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할인, 공항주차장 할인, 이런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항에 자주 가거나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혜택이죠. 11세대 어코드 하이브리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정숙성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조용해졌다, 느낌이. 여기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보시면 유리가 이중 유리입니다. 가운데를 진공 처리하고 유리 두 장을 접합시켜서 만든 이런 인공 유리여서 특히 소음에는 이중 흡차음 유리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확실히 운전을 할 때 소음은 들어오는 게 줄었다. 그리고 하부나 엔진룸에도 또 흡차음제를 많이 사용을 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지 않다. 아까도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잠깐 와봤는데 음악 소리에 전혀 거슬리지 않고 음악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안전, 편의 사양이 들어가 있죠. 혼다 센싱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혼다 센싱은 그런 안전 패키지를 하나로 묶은 차선을 따라서 주행하는 거라든지 앞차를 추종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안전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그래서 그게 이제 혼다 센싱이라고 하는데, 혼다 센싱이 딱 탑재됐다 그러면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모든 게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각도 이런 게 넓어지고, 그래서 주변을 살피고 주변을 회피하고 이런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졌다. ACC 기능이나 엘카스 기능, 또 성능이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트래픽 잼 어시스트 기능 이런 것도 새로 추가가 됐고요. 커튼 에어백에 무릎 에어백까지 에어백이 10개가 들어가고요. 또 미국 고속도로 보험협회에서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그게 최고 등급이죠. 그래서 안전에 관해서는 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차는 북미에서 생산을 해서 한국으로 수입을 하는 그런 차고요. 북미에서는 4가지 트림으로 판매를 하는데 한국에 들여오는 트림은 가장 최고급 사양 1가지 트림만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5,340만 원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옵션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또 어코드가 하나 더 수입이 되는데요. 그냥 일반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1.6L 가솔린 터보 모델이고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약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렴합니다. 10세대보다 600만 원 좀 넘게 올랐는데요. 과연 그 돈의 값어치를 하냐, 그리고 경쟁차는 뭐가 있냐라고 좀 살펴보면 일단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어코드 하이브리드랑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캠리 하이브리드가 있죠. 그 세 개가 가격이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차급이나 차크기가 좀 비슷하죠. 그렇다면 이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이 차의 장점을 2가지를 딱 꼽는다면 하나는 연비입니다. 오늘 제가 서울에서 김포까지 가는데 27 정도가 나왔거든요, 연비가. 27이면 어마어마한 연비죠. 이런 준대형 세단 중형 이상급의 1.6톤이나 되는 큰 무게에 연비가 27 나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연비입니다. 간단하게 환산해 보면 10만 원어치 기름을 넣었을 때 1620km를 달린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연비죠. 저도 오늘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0세대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과거에 탔을 때 연비가 한 18 정도 나왔을 때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고 강원도를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가득 채우고 왕복했을 때 한 860, 70km 정도 달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차는 그렇게 따지면 1600km, 그랜저에 어떻게 보면 2배 가까이를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정말 이 차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비를 보고. 현재도 지금 연비가 78.4km에 23.6인데요. 김포에 가서 영상 찍고 하면서 시동을 계속 켜놨거든요. 그런 켜놓은 연비에도 불구하고 23.7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제가 이 차를 오늘 조금 더 타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무리 못 있어도 25 이상은 아마 연비를 찍을 것 같습니다. 와, 굳이 연비 주행을 한 건 아닌데 일상의 주행 패턴으로 했는데도 연비가 이렇게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비만을 생각할 때는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정말 한번 꼭 타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뭐 혼다 하면은 기술의 혼다죠. 고장이 안 나고 내구성이 정말 뛰어나다, 혼다가. 제가 아는 지인도 혼다의 뭐 과거 모델을 타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한 10년 넘게 이렇게 타셨는데 고장이 한 번도, 큰 고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도 자기는 어코드 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혼다 차를 사는 순간 고장은 좀 덜 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런 혼다의 그런 내구성, 크게 두 가지, 연비와 내구성, 이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대형 세단, 가족 패밀리형 세단, 중형 세단 이런 거를 하이브리드로 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꼭 한번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좀 받으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1세대 어코드 하이브리드 시승을 간단하게 했는데요. 길이 굉장히 막혀서 지금 한참 걸리는데, 이쯤에 시승을 마치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또 즐거운 차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